아마도 승객들은 기내식이 없어서 불편함을 겪고 있지 아시아나항공 입장에서는 기내식은 부족하지 해당 업체들에게 아시아나항공에서 어떤 식으로든 굉장히 중압감을 가했을 것 같은데 기내식을 납품하는 능력이 애초에 10분의 1밖에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애초부터 이 회사와 계약을 맺은 거 자체가 잘못인 거죠. 근데 아시아나항공이 어쨌든 이 금호 홀딩스로부터 이제 그 시작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내식 공급업체를 바꾸고 그러다 보니까 또 뭐 우연찮게 또 불이 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결국은 이제 극단적인 어떤 이런 사건까지 발생한 건데요. 결국은 아시아나 측에서 뭔가 여기에 대해서 좀 해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어쨌든 누군가가 지금 자살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굉장히 엄청난 압력을 혹시 가했던 건 아닌지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있죠. 지금 김병민 박사님, 우리 이 칼럼이 굉장히 신중한 성격이라 우연인지 필연인지 라는 수식어를 3번 썼어요. 그런데 우연이 계속되다 보면 사람들이 보기에 이게 정말 우연이 맞나? 라고 의심을 하고 있고 실제로 공정위도 지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1,600억 원 얘기를 좀 한번 다시 물어볼게요. 금호홀딩스, 그러니까 아시아나항공의 모 기업, 특히 이 박삼구 회장이 금호타이어가 최근에 중국 업체에 매각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나의 어떤 경영권, 특히 주식 지분을 지키기 위해서 급전이 필요했던 상황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전 기내식 납품업체의 주장에 따르면 이 아시아나항공 측에서 자금이 필요하니까 1,600억 원어치를 좀 사달라. 근데 결국엔 안 샀고 기내식 업체가 바뀌었고 바뀐 데선 또 이걸 사줬다. 이거 우연으로 봐야 됩니까? 필연으로 봐야 됩니까? 저는 필연이라고 보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지금 한 82편 중에 81편이 지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내식을 싣지 못해서 지연이 되고 심지어는 기내식을 싣지 못한 채로 이 10수편의 비행기가 그대로 출항하게 된 사건. 이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1,600억 얘기를 했지만 이 금호홀딩스에 1,600억을 투자해라. 그리고 나서 30년 동안의 독점으로서의 기내식을 납품하게 계약을 맺습니다. 근데 금호홀딩스가 엄밀하게 말하면 아시아나항공이라고 하는 회사라는 별개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아나항공은 우리가 상장된 주식회사입니다. 여기에 대주주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주식회사로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소액주주들도 있어요. 근데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 건전하게 성장돼서 이익을 내기를 창출하길 바랄 건데 여기에 갑자기 금호홀딩스에 1,600억을 투자하게 되면 기내식 납품을 30년 동안 독점하겠다. 이렇게 30년 독점. 와. 이렇게 하게 되니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중국 하이난항공이라고 하는 곳과 합자 회사를 만들어서 30년 동안 기내식을 납품을 합니다. 근데 1,600억의 BW를 샀던 거잖아요. 그러면 기내식 납품과는 상관없이 1,600억을 투자한 것과 같이 이것을 세트로 엮어서 판단한다면 기내식에 대한 납품의 질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경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손실을 어느 정도 맞춰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속에서의 가능성들을 배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고요.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불이 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개월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굉장히 소규모 업체 샤프앤도잉코라고 하는 이 회사와 기내식 납품 계약을 맺어요. 근데 3개월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첫째 날도 둘째 날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이 소규모 업체의 하청 계약을 맺고 있는 업체 대표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모종에 대한 책임은 결국은 돌고 돌아서 아시아나항공에 있는 거고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최종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그룹 오너 일가에 있는 건데 최근에 우리가 보게 되면 대한항공 사태로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했습니까? 또 항공이에요. 아시아나항공. 그러다 보니까 이 천상의 하늘을 떠다니게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천상에만 있어서 그런지 지상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닌가. 천상에 계신 분들은 이 바닥미심을 모른다. 그래서 바닥미심에 대해서 우리 얘기했지만 기내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비행기 탔을 때. 천상에서 1등석 계신 분들은 이 기내식 하나가 소중한 부분들을 또 모르는 것은 아닌가 뭐 별의별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냥 뭐 상품권 주면 되지 혹시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닌가. 그러니까 맞아요. 그 상품권 주고 나서 비슷한 금액이니까 이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지만 비행기를 오랜만에 타서 이코노미석에 딱 앉아갖고 내 휴가를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내식 하나 딱 먹고 그리고 한숨 자고 이 느끼는 기분 감정이라는 건 이루 바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저는 그 기내식 꼭 사진 찍어서 남겨둬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게 되는 소위 말해서 1등석에 타고 계시는 이 천상에 계신 오너 일가 분들의 안이한 태도 혹시는 기업을 장악하고자 했던 이런 오너 리스크들이 이번 노밀 사태를 초래한 것은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비판적인 시각들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노밀 답이 없다라는 건데 공정위가 저는 김민우 교수님 요 점도 좀 확인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노밀 사태 때 혹시 아시아나항공의 간부들이나 아니면 이 오너 가족이 비행을 했을 텐데 그때 그분들에게 1등석 기내식이 지급됐는지 궁금하죠? 저는 꼭 확인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번 사태 오늘 들으면서 느낀 건 뭐냐면 기내식 문제도 문제인데 이 이틀 동안 벌어진 사태 아니에요? 근데 비행기는 우리가 거의 목숨을 걸고 타는 거예요.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틀 동안이나 기내식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비상사태예요. 예. 이것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졌다라는 차원에서 단지 기내식 문제만이 아니라 아시아항공의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력 이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심각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예. 거래관계에 대한 사실 확인은 우리가 아직 알 길이 없어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런 때에 이런 정도로밖에 대응을 하지 못해서 그 책임이 현대업체 대표에게 돌아가서 자살에 이르게 한다? 이거는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 그런 사건이 아닌가 싶어요. 예. 공정위가 지금 이 사건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정말로 강도 높게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 수사를 해주시길, 들여다봐 주시기를.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비행기를 1년에 몇 번이나 타세요? 김성환 씨는? 많이 탈 때는 한 몇 번 타고요. 아닐 때는 한 번 정도. 한 번 정도. 네. 저도 한 번 정도 타는데 네. 장거리 해외 갈 때는 사실은 그 기내식 먹는 이게 재미가 있어요. 남이 차려주는 그렇죠. 음식. 네. 어떨 때는 멀리 갈 때는 한 두 번, 세 번씩도 그렇죠. 먹기도 하니까요. 음료수도 시켜 먹고 맥주도 달라고 요 재미가 있는데 지금 아시아나 항공에는 기내식이 제대로 실리지 못하고 그야말로 기내식 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와중에 기내식 만드는 협력업체 사장이 스스로 목숨을 어제 끊는 일까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오늘 행간에서 좀 들여다보죠.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에 연결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은요. 예. 기내식을 납품하던 하청업체 대표가 어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이 됐습니다. 예. 아시아나 기내식 대란은 이미 아실 거고요. 그래서 목숨을 끊은 납품업체 대표,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언론 보도에 좀 혼선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정확히 정리를 하자면 기내식 납품업체가 아니라 그 납품업체의 하청업체.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내식을 납품하는 업체는 샤프도 앵코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좀 기억하세요. 이제 이름이 여러 개 나올 겁니다. 일단 지금 아시아나의 기내식을 납품하는 업체는 샤프도 앵코. 예. 이 업체 대표가 숨졌다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나온 적도 있고 했는데요. 예. 이 업체 대표가 아니라 이 업체에 기내식을 또 납품하는 하청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샤프도 앵코에서 야 김치는 A 회사, 빵은 B 회사, 그런 식인 샐러드는 거죠. C 회사 이렇게 예. 나눠서 또 그걸 가지고 포장해가지고 아시아나로 보내는 건데. 그리고 기내식 종류도 굉장히 많고 하니까요. 그렇죠. 그 여러 개의 업체가 있었는데 그 하청하던 그 업체 중에 한 곳의 예. 대표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유서는 남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유족들은 기내식 납품 문제로 많이 힘들어했다 이렇게 경찰에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기내식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현재까지는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아시아나 측은 해당 업체가 본사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아나 기내식 대란. 그 와중에 목숨을 끊은 하청업체 대표. 참 복잡하더군요, 이거. 이 뉴스 행간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행간은 가장 약한 줄부터 터졌다입니다. 약한 줄이요? 우리 기타를 치거나 악기를 다뤄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 무리하게 소리를 내기 위해서 줄을 막 당기다 보면은 가장 약한 줄부터 터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도 악기랑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만 터졌다 하면은 사실 강한 곳은 오랫동안 버티지만 상대적으로 약한 곳, 힘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장 먼저 책임지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이번 아시아나 기내식 대란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가장 큰 책임은 생산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납품업체를 선정한 아시아나에 있잖아요. 예. 하루 생산 능력이 3,000식인 업체에 그 10배에 달하는 3만식을 납품하도록 한다? 이게 기내식 간편 도시락도 아니고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아니 3,000식, 그러니까 3,000개 도시락밖에 못 만들 정도 회사 샤프도 앵코라는 데다가 네. 3만식을 대라.
3만 개를 만들어내라 이렇게 주문을 한 거예요. 그렇죠. 갑자기 7월 1일부터 그렇게 납품을 하라고 하니까 주문을 한 회사도 이상하고 그걸 또 감당해내겠다고 욕심을 어떻게든 부리는 회사도 해보려고 이상하고. 노력은 했겠죠. 납품업체 입장에서는 그거 기내식 납품받기 위해서 얼마나 경쟁이 치열하겠어요. 그러니까 예견된 대란이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납품 계약을 맺은 샤프트 앵커는 또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은 밑에다가 또 무리하게 하청업체들을 빨리 만들어서 보내라. 닥달했겠죠.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예. 그러니까 하청에 재하청 그 맨 밑바닥에 있는 업체 입장 제일 심리적인 압박감이 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예. 가장 괴로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 약한 줄부터 터진 것이다. 네, 맞습니다. 두 번째 인간이요. 두 번째 인간은 재벌 총수를 위한 총수의 나라다입니다. 재벌 총수 얘기 여기서 또 나옵니까? 요즘 국정항공사 모습 보면은 대한민국이 누구를 위한 나라인지 헷갈립니다. 어허. 대한항공 한번 봐보세요. 이건 굳이 말이 필요합니까? 마치 봉건왕조처럼 총수 일가가 직원을 노예 부리듯 했잖아요. 지금 뭐 그 문제들이 뻥뻥 터지고 있죠. 네, 치해복권 지역에 사는 사람처럼 외국 국적으로 국정항공사 지배하고 예, 상속세 탈루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 조양호 회장 구속영장 기재된 거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구속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 결정 이제 조만간 나죠. 네, 맞습니다. 예, 아직 안 났습니다. 청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영장 실질 심사하면 며칠 내에 아마 구속 여부가 결정이 날 텐데요. 예, 예. 대한항공만 그런 줄 알았더니 아시아나도 마찬가지였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기내식 대란이 왜 터졌습니까? 기내식 품질 높이려고 업체 바꿨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면 우리가 사실은 좀 이해할 수 있어요. 뭔가 소비자들을 위해서, 승객들을 위해서 질을 높이기 위한 겁니다. 이러면 이해할 수 있는데 이름 복잡하더라고요. 이게 회사 사주 일가의 무리한 욕심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된 거예요? 박상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금호 타이어를 사실상 채권단한테 넘겼어요. 예. 그랬다가 재인수를 하려고 예. 다시 회사를 인수하려고 최근에 시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 중국에 매각을 하니 안 하니 굉장히 시끄러웠는데요. 이 과정에서 원래 기내식을 납품했던 업체 LSG 스카이 셰프 코리아에 금호홀딩스 신주 인수권부 사채 BW 1,600억 원어치를 인수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겁니다. LSG라는 다른 회사 하나가 나옵니다. 원래 기존의 기내식을 납품했던 기내식 업체예요. 업체. 예. 그러니까 이 업체가 아니 기내식을 납품하는 것도 납품하는 거지만 BW를 1,600억 원어치나 우리 보고 인수하라는 거 우린 감당할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 투자를 좀 해달라. 아니 당신들한테 기내식 이 사업권 줬으니까 투자 좀 해줘. 이렇게 뭐 된 그런 거예요? 식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래서 거부했어요? 네, 거부하고 공정위에 그걸 신고를 한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은 우린 다른 곳에 맡길 거야. 그래서 중국 하이난 항공 합작회사와 하이난 항공과 합작회사를 설립합니다. 예, 예. 이곳에서 1,600억 원어치 BW를 인수를 해줘요. 근데 이 회사 공장에서 불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급히 업체를 선정하려고 하다가 사달이 난 겁니다. 아 그렇게 된 거군요. 그렇게 네. 된 마지막 행간은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인가는 이번에도 일 다 터진 뒤에 수습할 건가? 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항공 주무관청이 어디예요? 국토교통부 아닙니까? 뭐 하는 곳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기내식 대란이 터졌는데 예. 뭔 입장을 내놓거나 대책을 만들었다는 소리가 없어요. 승객은 비행기 타고 쫄쫄이 군보 가고 있죠. 승객 수백 명의 안전을 책임진 기장과 승무원도 라면으로 때워가면서 운항하고 서비스하고 있다고 그 합니다. 항이 다 받아가면서. 네. 그 기내식 못 먹은 사람들한테는 상품권 주고 있다면서요. 면세점 이용권을 주고 있다 그래요. 아이고. 국토부가 무슨 입장을 내놓았다는 얘기 못 듣고 있고요. 진해와 이사 명단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업자가 내줬다가 뒤늦게 지금 면허 취소를 예. 하니 많이 시끄럽잖아요. 예, 예. 이번에도 또 국토교통부가 다 일 터진 뒤에 한 몇 년 뒤에 아시아나 징계합니다, 안 합니다 얘기할 건가요? 지금 나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일단 돌아가신 분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요. 이거 뭐 정확히 조사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맞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말씀드린 건데 정확한 조사가 나와서 이런 일 다시는 그냥 국제적으로도 망신 아닙니까? 이런 갑질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에서 나의 어떤 경영권, 특히 주식 지분을 지키기 위해서 급전이 필요했던 상황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전 기내식 납품업체의 주장에 따르면 이 아시아나항공 측에서 자금이 필요하니까 1,600억 원어치를 좀 사달라. 근데 결국엔 안 샀고 기내식 업체가 바뀌었고 바뀐 데선 또 이걸 사줬다.
이거 우연으로 봐야 됩니까? 필연으로 봐야 됩니까? 저는 필연이라고 보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예. 지금 한 82편 중에 81편이 지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내식을 싣지 못해서 지연이 되고 심지어는 기내식을 싣지 못한 채로 이 10수편의 비행기가 그대로 출항하게 된 사건. 이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네. 거고요. 1,600억 얘기를 했지만 이 금호홀딩스에 1,600억을 투자해라. 그리고 나서 30년 동안의 독점으로서의 기내식을 납품하기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금호홀딩스가 엄밀하게 말하면 아시아나 항공이라고 하는 회사라는 별개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시아나항공은 우리가 상장된 주식회사입니다. 여기에 대주주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주식회사로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소액주주들도 있어요. 근데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 건전하게 성장돼서 이익을 내기를 창출하길 바랄 건데 여기에 갑자기 금호홀딩스에 1,600억을 투자하게 되면 기내식 납품을 30년 동안 독점하겠다. 있잖아요. 근데 비행기는 우리가 거의 목숨을 걸고 타는 거예요.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틀 동안이나 기내식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비상사태예요. 예. 이것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졌다라는 차원에서 단지 기내식 문제만이 아니라 아시아항공의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력 이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심각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예. 거래관계에 대한 사실 확인은 우리가 뭐 아직 알 길이 없어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런 때에 이런 정도로밖에 대응을 하지 못해서 그 책임이 현대업체 대표에게 돌아가서 자살에 이르게 한다? 이거는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 그런 사건이 아닌가 싶어요. 예. 공정위가 지금 이 사건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정말로 강도 높게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 수사를 해주시길, 들여다봐 주시기를.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상민심을 모른다. 그래서 바닥미심에 대해서 우리 얘기했지만 예. 기내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비행기 탔을 때. 근데 천상에서 1등석 계신 분들은 이 기내식 하나가 소중한 부분들을 또 모르는 것은 아닌가 뭐 별의별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냥 뭐 상품권 주면 되지. 혹시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닌가.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상품권 주고 나서 비슷한 금액이니까 이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지만 비행기를 오랜만에 타서 이코노미석에 딱 앉아갖고 예. 내 휴가를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내식 하나 딱 먹고 그리고 한숨 자고 이 느끼는 기분 감정이라는 건 이루 바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저는 그 기내식 꼭 사진 찍어서 남겨둬요. 근데 이런 것들을 예. 전혀 모르게 되는 소위 말해서 1등석에 타고 계시는 이 천상에 계신 오너 일가 분들의 안이한 태도 혹시는 기업을 장악하고자 했던 이런 예. 오너 리스크들이 이번 노밀 사태를 초래한 것은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비판적인 시각들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노밀, 답이 없다라는 건데 공정위가 저는 김민우 교수님 요 점도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노밀 사태 때 혹시 아시아나항공의 간부들이나 아니면 이 오너 가족이 비행을 했을 텐데 그때 그분들에게 1등석 기내식이 지급됐는지 궁금하죠? 저는 꼭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번 사태 오늘 들으면서 느끼는 건 뭐냐 하면 기내식 문제도 문제인데 이 이틀 동안 벌어진 사태. 30년 독점. 와. 이렇게 하게 되니까 그럼 예. 생각해 보세요. 이 중국 하이난 항공이라고 하는 곳과 합자 회사를 만들어서 30년 동안 기내식을 납품을 합니다. 근데 1,600억의 BW를 샀던 거잖아요. 예. 그러면 기내식 납품과는 상관없이 1,600억을 투자한 것과 같이 이것을 세트로 엮어서 판단한다면 기내식에 대한 납품의 질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경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손실을 어느 정도 맞춰야 되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이러한 부분 속에서의 가능성들을 배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고요.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불이 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개월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굉장히 소규모 업체 샤프앤도잉코라고 하는 이 회사와 기내식 납품 계약을 맺어요. 근데 3개월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첫째 날도 둘째 날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이 소규모 업체의 하청 계약을 맺고 있는 업체 대표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모종에 대한 책임은 결국은 돌고 돌아서 아시아나항공에 있는 거고 예.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최종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그룹 오너 일가에 있는 건데 최근에 우리가 보게 되면 대한항공 사태로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했습니까? 예. 또 항공이에요. 아시아나항공. 그러다 보니까 이 천상의 하늘을 떠다니게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천상에만 있어서 그런지 지상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닌가. 천상에 계신 분들은 이 바다 아마도 승객들은 기내식이 없어서 불편함을 겪고 있지. 아시아나항공 입장에서는 기내식은 부족하지. 해당 업체들에게 아시아나항공에서 어떤 식으로든 굉장히 중압감을 가했을 것 같은데
기내식을 납품하는 능력이 애초에 10분의 1밖에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애초부터 이 회사와 계약을 맺은 거 자체가 잘못인 거죠. 근데 아시아나항공이 어쨌든 이 금호 홀딩스로부터 이제 그 시작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내식 공급업체를 바꾸고 그러다 보니까 또 뭐 우연찮게 또 불이 나고 예. 이런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결국은 이제 극단적인 어떤 이런 사건까지 발생한 건데요. 결국은 아시아나 측에서 뭔가 여기에 대해서 좀 해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어쨌든 누군가가 지금 자살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굉장히 엄청난 압력을 혹시 가했던 건 아닌지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있죠. 지금 김병현 박사님, 우리 이 칼럼이 굉장히 신중한 성격이라 우연인지 필연인지 나는 수식어를 3번 썼어요. 그런데 우연이 계속되다 보면 사람들이 보기에 이게 정말 우연이 맞나? 라고 의심을 하고 있고 실제로 공정위도 지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1,600억 원 얘기를 좀 한번 다시 물어볼게요. 금호홀딩스, 그러니까 아시아나항공의 모 기업, 특히 이 박삼구 회장이 금호타이어가 최근에 중국 업체에 매각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